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정의의 편에서 싸워온 이혼 전문 변호사 한영자의 촉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남편 강남봉의 여행 가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학회 일로 강원도에 간다며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서재 책상 위에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의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차가운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남봉, 당신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영자는 즉시 옷장을 열어 가장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슬픈 비극이 아니라 반드시 승소해야 할 잔인한 재판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봉은 꿈결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 전 모든 남학생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책받침 속 주인공 채화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리며 강남봉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풍기는 진한 장미 향기가 강남봉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남봉 씨는 정말 예전 그대로네요.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해요. 채화영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며 강남봉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강남봉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는 사실도 집에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화영 씨가 저를 기억해주다니 꿈만 같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강남봉은 채화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채화영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도 이중적인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여신을 지키고 싶다는 맹목적인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영자는 호텔 로비에 도착해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강백호 역시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몰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로비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 일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강백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영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아들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내 문제야. 내 가정을 모욕한 대가는 내가 직접 받게 할 거다. 한영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창가 자리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강남봉과 채화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한영자에게는 구역질 나는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채화영은 한영자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채화영은 강남봉에게 더욱 밀착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기 무서운 분이 오시네요. 남봉 씨 아내분 맞죠? 강남봉은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어내며 서 있는 아내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야?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강남봉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와인잔 바닥을 건드려 쏟고 말았습니다. 빨간 와인이 흰 식탁보 위로 번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남편의 비겁한 모습에 실소하며 채화영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채화영 대표님,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남자는 내 법적 배우자입니다. 상간녀 소송 서류니까 잘 읽어보시죠. 한영자의 목소리는 호텔 라운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채화영에게 쏠렸습니다. 우아한 호텔 대표로서 쌓아온 채화영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모욕적인 상황에 몸을 떨며 한영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니 아주 무례하시네요. 우린 그저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채화영이 뻔뻔하게 대꾸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강백호가 나타나 휴대전화 화면을 채화영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시네요. 이 영상이 드림그룹 이사회에 전달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강백호의 차가운 일침에 채화영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드림그룹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에 이런 추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강남봉은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자야, 제발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건 오해야. 강남봉이 한영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한영자는 채화영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가짜 여신의 가면을 내가 전국적으로 벗겨줄게. 기대해. 말을 마친 한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남봉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여신이 자신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채화영은 분노에 차서 강혁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수습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영자는 남편의 모든 짐을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강남봉은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봐, 영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비참한 외침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채화영은 드림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비웃음 섞인 시선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 회장은 채화영을 불러 크게 질책하며 호텔 경영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채화영은 모든 것이 한영자와 그 가족 때문이라며 복수의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녀는 강혁을 불러 오장미와 한영자 가족 모두를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상처받은 엄마를 위로하며 오장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자신의 가족과 연결된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백호 씨 때문에 저희 엄마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장미가 백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호는 장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전쟁이에요. 채화영이 가진 모든 것을 뺏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연인 사이를 넘어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찌르기 위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영자가 보낸 소장과 사회적 평판이 바닥난 뉴스 기사들을 보며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강남봉의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추락시킨 대가는 피눈물이 될 거야. 한영자, 당신 아들부터 시작하지. 채화영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혁에게 강백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은밀한 함정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정숙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환청처럼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장미는 그런 엄마를 품에 안고 세상 끝까지 엄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복길은 무너진 현수막을 다시 세우며 범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자들과 욕망을 위해 가족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져 갔습니다. 한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채화영의 비리 장부를 검토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라는 악녀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그녀의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 한영자에게 서류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채화영이 30년 전 태안별장에서 저질렀던 진짜 범죄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전장은 호텔 라운지에서 법정과 드림그룹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강남봉은 폐인이 된 채 거리를 전전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채화영은 마지막 남은 돈을 끌어모아 반격을 준비했지만 그녀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들 앞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채화영의 화려한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